아들이 이미 소득이 있다면 부모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본인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행위는 우회 정려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현 구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상호 세무사님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 거래와 관련된 세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팔고 싶은데 가족끼리 싸게 파는 것은 자유 아닌가요? 네, 자유지만 세법에는 적정 가격, 즉 시가라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면 그 차액을 정려로 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사도 정려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파는 부모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5%, 즉 5천만 원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양도가액 7억 원에 팔면 세무서에서는 10억 원에 판 것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는 정려세를 안 낼 수 있지만 부모님은 원래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 살 돈 5억 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세무조사 걱정이 없는지요?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를 주고받는 등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증을 일단 가짜로 의심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매달 이자를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비고란에 몇 월 이자라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으로 은금을 갚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 써두는 것보다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도 세금이 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법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2억 원에 4.6% 920만 원입니다. 이자 차액이 920만 원으로 1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정려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라는 것보다 원금 2억 원이 정려가 아니고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수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도 빌린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학생 등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 국세청은 자금 대여로 인정하지 않고 정려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줄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제 날짜에 주고 계좌에 기록을 남기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분 일부만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은 어떤가요? 지분 거래는 정려세 부담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통째로 주면 정려세가 수억 원이 나오지만 지분의 일부만 거래하거나 정려하면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지분을 나눠두면 향후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거래 시에도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취득세 등 부수적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1천만 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정려세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라면 학비와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 돈을 아껴서 현지에서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저축해 자산을 불린다면 그 금액만큼은 정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금시 비고란에 학비, 생활비라고 명시하고 나중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학교 등록금,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인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5천만 원을 아들 전세 자금에 보태주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축의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세법은 누구의 하객인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들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아들의 재산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이를 아들에게 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방명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부모님 몫의 축의금을 전달할 때는 본인 증여재산 공제나 일반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들이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도 부모 신용카드를 계속 씁니다. 생활비 지원이라 괜찮겠죠?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아들이 이미 소득이 있다면 부모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본인 월급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행위는 우회 증여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 저축액으로 집을 살 때 국세청에서 네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이 이만큼일 리 없다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세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족법인에 대해 그 구조와 활용 방식, 장단점, 그리고 세무상 유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